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14일에 시행된 ITQ 엑셀 A형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초 데이터를 미리 입력해 놓았고요. 이 기초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블로그 주소로 접속해서 다운받아 주세요. 그리고 올해 2020년 7월에 시행되는 시험부터는 요 ITQ 엑셀을 볼 때 요 버전이 2010이 아니라 2016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2016 버전으로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2016 버전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속되어 있는 셀을 선택하는 단축키는 Shift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Shift 3을 클릭하시면 3개의 시트가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A열의 열너비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열너비를 1로 해주세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Shift 1 더블 클릭하셔서 이거는 제1 작업, 시트 2를 더블 클릭하셔서 제2 작업, 시트 3을 더블 클릭하셔서 제3 작업. 이렇게 제3작업으로 하시고 엔터 치시면 여기 제3작업에다가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제1작업으로 오셔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력하실 때는 꼭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시트의 그 이름을 확인해서 보시면 여기 아래에 이름 적힌 부분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야 해요. 혹시 3개가 다 하얀색으로 되어 있으면 3개의 시트가 다 선택되어 있는 거니까 꼭 본인이 작업하는 그 시트만 이름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파일에서 저장 누르겠습니다. 저장 눌러서 저는 문서 ITQ 폴더로 가서 저장하겠습니다. 수험번호는 8자리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수험번호가 없으니까 임의의 숫자인 1, 2, 3, 4, 5, 6, 7, 8로 입력할게요. 그리고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해주세요. 확인 눌러주세요. 저장 누르셨으면 여기 1행부터 3행까지는 행높이를 25로 해주시고요. 5행부터 14행까지는 행높이를 22로 해주세요. 이렇게 행높이를 이제 조절하셨으면요. 여기 문제를 한번 볼게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며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A열 바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회색깔 버튼이 있습니다. 요 진한 회색깔 버튼을 누르시면요. 전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글꼴을 굴림으로 글씨 크기는 11로 해주시고요. 가운데 정렬 클릭해주세요. 이렇게 가운데 정렬 하신 다음에 저희가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F5부터 H12까지 범위 정하시고요. 오른쪽 정렬을 눌러주시고 쉼표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쉼표를 누르시면 여기 문제처럼 열너비 끝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문제는 22.4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22.4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22만 나오게 되죠. 이럴 때는 H5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표시 형식 오른쪽에 보면 작은 화살표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로도 셀 서식을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셀 서식 들어가시면 숫자를 클릭하시고 소수 자릿수를 하나만 올려주세요. 위로 누르시면 한 자리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기에 보시면 22.4로 소수 자릿수가 한 자릿수가 표시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과 똑같이 되었죠. 저희는 여기 G4를 클릭해서 이걸 두 줄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G4를 더블 클릭하시면 위 뒤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요. 두 줄로 만들어주는 단축키는 Alt 엔터입니다. Alt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두 줄로 바뀌어 있고요. H4 클릭하셔서 여기 B 뒤에다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다가도 Alt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두 줄로 바뀌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이렇게 Alt 엔터를 쳤는데도 여기 두 줄이 다 안 보이시는 분들은 4와 5행에서 이렇게 커서를 갖다 놓으시면 4와 5행 사이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된 화살표가 보일 거예요. 여기서 4와 5행 사이에서 더블 클릭을 딱 눌러주시면 아마 여기가 두 줄이 딱 보일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B4부터 J14까지 범위 지정하겠습니다. 범위 지정하셨으면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고요. 굵은 상자 이제 눌러볼게요. 굵은 상자 테두리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제는 여기 B5부터 J12까지도 또 굵은 상자 테두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네,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주시고요. 네, 이렇게 눌러주셨으면 이제는 여기까지 하셨으면 B13부터 D13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저희가 떨어져 있는 걸 선택하는 단축키는 바로 컨트롤이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요. B14부터 D14까지 범위 지정. 그리고 F13부터 14까지 범위 지정. G13부터 I13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여기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F13에 클릭하시고요. 셀 서식으로 들어가 주세요. 셀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테두리를 들어가시면 왼쪽,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대각선이 들어가는 거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나요? 네,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두 번째, 이제 제목은 오각형과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을 이용해서 작성하고 업무 차량 보유 현황을 입력한 후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없는 것을 넣을 때는 삽입으로 가시고요. 삽입에서 도형으로 가주세요. 도형에서 오각형을 찾아보세요. 네, 도형에서 오각형을 여기 블록 화살표 두 번째 줄로 가보세요. 블록 화살표 두 번째 줄 가운데를 보시면 오각형이 있죠. 네, 오각형 클릭해 주시고요. B부터 어디까지죠? 네, G 가운데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이렇게 드래그 하신 상태에서 홈 들어가시고 여기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도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꼴은 굴림으로 입력해 주세요. 굴림. 글씨 크기는 24. 검정 굵게예요. 검정색. 글자색은 검정색. 굵게 눌러주시고요. 채우기는 노랑으로 채워주세요. 노랑. 네. 이 도형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도형 효과로 가신 다음에 그림자를 클릭하시고 바깥쪽 첫 번째를 보세요. 바깥쪽 첫 번째 줄에 보면 요 첫 번째 게 바깥쪽 여기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입니다. 예, 클릭해 주세요. 네, 클릭하신 상태에서 이 도형을 클릭하시고 홈에서 네, 가운데 정렬 눌러 주시고요. 누른 상태에서 업무 차량 보유 현황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 입력하셨나요? 여기까지 입력을 하셨으면요.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 단 원본은 삭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빈 곳에다가 입력해 주세요. 빈 곳에다가 결제라고 입력하시고요. 오른쪽 열로 와서 담당, 오른쪽으로 와서 과장, 오른쪽으로 와서 소장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결제를 입력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돈 결제하는 그 결제를 생각하셔서 그런지 제를 어휘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 결제, 여기서 쓰는 결제는 I입니다. 네, 여기 결제 쓴 부분에서 K17에서 18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는 뭘 눌러야 되죠? 그렇죠. 여기 가나 들어가 보세요. 가나 들어가서 세로 쓰기로 눌러주셔야 결제가 세로 쓰기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범위 지정하시고 모든 테두리 눌러주세요.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고요. L부터 N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너비는 7.5로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K 열너비는요, 4로 입력해주세요. 열너비는 4.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요 담당이 적혀 있는 요 행, 17 행 높이는 17.5로 하겠습니다. 확인. 18의 행 높이는 40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셨으면 여기 K 17부터 N 18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범위 지정하신 상태에서 왼쪽 위에 보면 복사가 있어요. 복사, 역삼각형을 눌러보시면 그림으로 복사 나옵니다. 여기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 나오면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확인 됐으면 컨트롤 V 눌러주세요. 이렇게 컨트롤 V 눌러서 여기 크기를 좀 맞춰줄게요. 이렇게 크기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작성한 부분은 지우기. 모두 지우기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없어지겠죠. 이렇게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B사부터 J사까지 범위 정하시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G14, I14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래요. G14 클릭하시고요. I14 클릭하신 다음에 채우기로 들어가셔서 주황 색깔 클릭해 주세요. 주황까지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에 관리자 C5부터 C12 영역을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H14 클릭하시고요. 데이터로 들어가셔야 되죠. 데이터로 들어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요 그림을 클릭하시면요. 요 데이터 유효성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눌러주시고요. 원본 클릭하신 상태에서 여기서는 관리자를 선택 표시하도록 했거든요. 그럼 원본 클릭하시고 관리자 김지연부터 박두일까지 쪼르륵 나와야 되죠. 김지연부터 박두일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관리자 첫 번째 김지연이 이렇게 나오도록 표시해 주세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셀 서식 F5부터 F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10,000원을 표시하시오. 그러면 F5부터 F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을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홈에서 표시 형식 오른쪽에 있는 요 화살표, 작은 화살표로 되어 있는 아이콘 클릭하셔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고요. 여기는 세 자릿수마다 쉼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거 샵 콤마 샵샵 0을 클릭하시고요. 뒤에다가 큰 따옴표 10,000원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큰 따옴표. 네, 이렇게 10,000원이라고 입력하셨으면요. 요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확인. 네, 그러면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제는 F5부터 F12 영역에 대해서 구매가로 이름 정의를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F5부터 F12 영역을 드래그 하시고요. 범위 지정된 상태에서 왼쪽 위에 클릭하시고 구매가로 이름 정의해 주세요. 확인. 이렇게 구매가로 이름 정의를 하셨으면요. 이제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이름 상자를 클릭하시면 구매가를 딱 클릭했을 때 이렇게 셀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240점 중에서 100점은 하신 거고요. 나머지 140점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문제 지우고 함수로 가보겠습니다. 함수는 먼저 첫 번째 게 주행거리 순위를 구하는 함수가 나왔어요. 여기서 주행거리 순위는 주행거리의 내림차순 순위를 1부터 3위까지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는 하시고요. if 함수로 들어오겠습니다. if 함수는 이 조건에 맞는 값이 참일 때, 거짓일 때가 들어가야 해요. 먼저 조건이 들어가야 하는데 조건은 랭크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행거리의 내림차순 순위를 3위까지 구하려면 조건이 3 이하라면 순위를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랭크로 들어가시고요. 랭크로 함수로 들어오시면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수 G5를 클릭하시고 쉼표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G5부터 G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이렇게 범위 지정하셨으면
우리가 끌었을 때 범위가 바뀌면 안 돼요. 저희가 이제 드래그 했을 때 요 범위는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F4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절대값으로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절대값으로 바뀌어 있으면 가로 닫아주시고요. 내림차수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제가 뒤에 방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3 이하라면 네, 콤마. 이렇게 하면 이제 조건이 됐어요. 참값이 들어가야 되죠. 참값은 3 이하라면 순위를 구하고니까 랭크 함수를 한 번 더 쓰셔야 합니다. 랭크 함수. 그래서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G5를 클릭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 칸 때문에 클릭이 안 되시면 G6 클릭하시고 화살표를 위로 눌러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고 콤마 하시고 여기 끝에서부터 범위 지정하셔도 되거든요. 거꾸로 범위 지정하셔서 G5부터 G12까지 드래그 하시고 F4 네, 이렇게 하시고 가로 닫을게요. 콤마. 그러면 이제 참값이 나왔으니까 거짓값이 나와야 되죠. 거짓값은 공백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큰 따옴표 2개 가로 닫아주세요. 엔터. 이렇게 되면 3 이하라면 순위를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나타내시오 라는 요 문제가 다 된 거죠. 네, 끌어줄게요. 채우기 핸들로 끌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사용 연수로 와보겠습니다. 사용 연수로 오시면 두 번째 문제 2019-92일자의 연도 플러스 1로 구한 결과값에 연을 붙이시오 라고 했습니다. 는 하시고요. 는. 네, 여기서 바로 이어 함수를 쓰시면 안 되죠. 왜냐면 2019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2019년에서 빼기를 해주시고요. 뺀 다음에 이 상태에서 구입일자의 연도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연도만 추출해주는 함수가 이어 함수죠. 이어 함수를 들어가 주시고요. 그럼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연도만 추출이 되는 거예요. 가로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입력해 주시고요. 뒤에 연을 붙여야 되니까 Shift 7 눌러서 큰 따옴표 하시고 년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럼 엔터를 치면 2019년도에서 구입일자의 연도를 빼주시고 플러스 1년을 하신 다음에 뒤에 년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하는 거죠. 채우기 핸들로 끌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구해졌습니다. 어렵지 않죠?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은 더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쵸?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최저 구매가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맥스나 민이나 메디안이라는 함수가 나오면 모두 셀 범위로 끝나요. 너무 쉽죠? 는, 민 함수 써주시고요. 가로 열고 여기서 민 함수는 범위가 네, 최저 구매가니까 구매가 F5부터 F12까지 범위 정하시고 가로 닫아주세요. 그럼 3,555 나왔네요. 이 상태에서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주행거리가 평균 이상인 차량의 수를 구해라. count if라는 함수는 이 셀 범위 안에서 이 조건을 가진 셀의 개수를 세라. 이런 함수였어요. 그럼 는 하시고 count if로 들어오셔서 어디를 범위 지정해야 되냐면 주행거리. 이 주행거리를 범위 지정하시고요. 콤마 누르시고 큰 따옴표 하시고 이제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이라고 했어요. 이상. 크거나 같다 해주시고 평균 이상이니까 Shift 7 누르셔서 에버리지로 연결해 주세요. 그래야만 평균 이상인 것. 평균의 범위는 주행거리가 되겠죠. 가로 닫으시고 여기서 한 번 더 가로를 닫으셔야 돼요. 왜냐면 에버리지 거는 닫았고요. 카운트 if에 대한 것도 가로를 닫아주셔야 되니까 가로 한 번 더 닫겠습니다. 엔터. 네, 그러면 주행거리가 평균 이상인 차량의 수는 3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셨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D썸이 나오는데요. 하이브리드 구매가의 합계를 구해라. D가 나오면 항상 전체 범위, 열번호, 조건을 떠올리시면 돼요. 는 D썸 들어가 보겠습니다. 는 D썸을 들어가셔서 D가 나오면 전체 범위니까 B사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열번호는 요 구매가가 열번호예요. 저희가 합계를 구할 열번호는 구매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5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냥 구매가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 열번호 하셨으면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조건은 바로 유종 중에서 하이브리드만. 그래서 저희가 제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 범위 할 때 B사부터 했습니다. 꼭 조건을 할 때는 유종 중에서 하이브리드만 찾아야 되기 때문에 2사부터 2호까지예요. 가로 닫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마지막 요 함수에서는 6문제가 나오는데 6번 중에서 이제 마지막 vlookup은 늘 꼭 나오는 함수니까 필히 익히셔야 합니다. vlookup은 는 vlookup 찾을 값은 항상 H14 클릭하시고요. 범위는 김지연부터 저희가 관리자 김지연의 유종을 찾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김지연부터 유종까지 범위 지정하고요. 콤마 누르시고 여기서 열번호가 하나, 둘, 세 번째예요. 3 입력해 주시고요. 콤마 정확히 일치인 펄스를 하셔도 되고요. 0으로 하셔도 됩니다. 가로 닫아주세요. 엔터. 그러면 김지연의 유종은 하이브리드라고 나오게 되죠.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해되셨죠? 네, 마지막 7번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평균 연비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시오.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평균 연비라고 했으니까요. H5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이렇게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저희는 조건부 서식 데이터 막대로 들어가시고요. 데이터 막대에서 녹색이라고 했으니까 단색 채우기 녹색을 클릭해주세요. 네, 클릭하시고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에서 기타 규칙을 한 번 더 누를게요. 기타 규칙을 눌러서 최소값의 종류는 최소값으로, 최대값의 종류는 최대값으로, 색은 녹색으로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240점짜리 제1작업은 다 하신 거예요. 네, 여기까지 다 하셨죠? 이제 2작업으로 가보겠습니다. 2작업을 갔더니 제1작업 시트에 B사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에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1작업에서 B사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컨트롤 C 누르셔서 제2작업 B2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네. 여기 하시고 이렇게 붙여넣기 했을 때 혹시 열너비가 안 맞아서 샵샵샵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를 클릭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아마 열너비가 딱 맞게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조건을 보겠습니다. 고급 필터. 유종이 디젤이거나 평균 연비가 10 이하인 자료의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유종이 평균 연비가 라고 했으니까 유종과 평균 연비를 가져오셔야 되겠죠. 어디에? 바로 B13 셀에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유종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평균 연비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C 누르시고 B13 셀에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조건을 입력하셔야 되는데 조건을 봤더니 디젤 이거나예요. 이거나 저희가 이면서일 때는 같은 행, 이거나일 때는 다른 행이에요. 그럼 유종 밑에 디젤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이거나니까 다른 줄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10 이하인이에요. 항상 숫자를 쓰기 전에 비교 연산자를 쓰셔야 되죠.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1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10 이하인 자료의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부터 H까지 범위 정하시고 컨트롤 C 눌러주세요. 그리고 B18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하셨으면 여기 표 안에다 커서를 놓으시고요. 깜빡깜빡거리는 거 해제시키기 위해서 ESC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데이터로 가셔서 고급 필터로 가보세요.
다른 장소의 복사 클릭하시고요. 목록 범위 클릭해서 B2부터 H10까지 목록 범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조건 범위 클릭해 주시고요. B13부터 C15까지 범위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복사 위치 클릭하시고요. B18부터 H18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추출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서식에서 고급 필터에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에 표 스타일 보통 2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18부터 H2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홈으로 가셔서 여기 채우기 색깔을 채우기 없음으로 눌러주세요. 채우기 없음으로 하셨으면 이제는 여기 표 스타일 보통 2로 하셔야 되거든요. 표 서식 가셔서 보통 2 클릭하시고 네, 여기 머리글 포함 그대로 두시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타난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작업 80점짜리도 하신 겁니다. 네, 다 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작업 했고요. 이제 3작업으로 가야 하는데 이제 3작업 볼게요.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3작업 시트에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에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제1작업 클릭하시고요. B4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누르셔서 제3작업 B2 클릭하겠습니다. 컨트롤 V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컨트롤 V 누르시면 이것도 혹시 만약에 열너비가 안 맞는 분들은 홈에서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열너비 맞춰주세요. 네, 이렇게 열너비 맞춰주시고요. 이제 여기 문제를 보시면 최대값과 개수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최대값과 개수가 추가된 그 유종, 여기 유종을 클릭하시고 먼저 정렬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조건에서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라고 했으니까 정렬을 하셔야 되는데 하이브리드, 디젤, 가솔린이에요. 그러면 내림차순인 거죠. 그러면 유종에 클릭하시고요. 정렬 및 필터에서 텍스트 내림차순 클릭해 주세요. 그럼 하이브리드, 디젤, 가솔린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정렬을 하셨으면요. 그 다음에 꼭 이제는 부분합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데이터 들어가셔서 부분합 눌러주시고요. 항상 그룹할 항목은 저희가 정렬한 기준, 정렬을 아까 유종으로 했거든요. 유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문제가 관리 코드의 개수였어요. 그럼 사용할 함수는 개수 눌러주시고요. 평균 연비는 해제시켜 주시고요. 관리 코드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분합을 요거 한번 끝나고 한 번 더 들어가잖아요. 여기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첫 번째에서 그냥 해제 누르고 하셔도 돼요. 처음에 해제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네, 두 번째 부분합 들어가셔서 이제는 사용할 함수가 구매가의 최대값이죠. 최대값 눌러주시고요. 관리 코드 해제시켜 주시고 구매가 클릭. 두 번째에서 아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시켜 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제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처음에 하실 때 해제를 안 시키신 분들은 두 번째에서는 꼭 해제를 시키셔야 되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 기존에 나와 있는 거에서 추가를 하는 거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꼭 해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네, 확인 누르시고 이제는 조건에서 윤곽을 지우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에서 그룹 해제에서 윤곽 지우기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나온 게 추출된 요 문제 답과 요 문제가 똑같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여기 열너비가 좁으니까 E와 F 사이에서 열너비 더블 클릭해서 좀 열너비 넓혀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3작업 80점까지 다 하셨어요. 네, 이렇게 다 하셨으면 마지막 4작업이 남았는데 4작업은 여기 M59, 그 다음에 Q83, Z32, 네, 여기 지금 범위 지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주행거리랑 구매가 범위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1작업으로 오셔서요.
네, 1작업에서 여기 관리 코드부터 범위 지정하셔야 됩니다. 관리 코드부터 M59, R37은 없네요. 여기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그럼 컨트롤 누르셔서 G83, 그 다음 Z329F, Z325는 없네요. 그쵸? 여기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535, 그리고 C83, U59 여기까지는 다 드래그 해주세요.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컨트롤 계속 누르신 상태에서 구매가랑 주행 거리가 들어가야 돼요. F4부터 G5까지, F7부터 G8까지, F10부터 G12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범위 지정하신 상태에서 삽입 눌러주세요. 저는 2016 버전으로 해서 여기 삽입을 누르면 바로 이 그래프가 없고 여기 모양이 조금 다르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저희는 여기 요것만 누르시면 돼요. 저는 2016이라서 여기를 누르는 거고요. 2010은 그냥 그래프 누르시면 돼요. 네, 여기 눌러서 2차원 세로 막대형 눌러주시고요. 여기 누르셨으면요, 저는 이렇게 해서 구했는데, 혹시, 나는, 이렇게 범위 지정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워볼게요. 네,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여기 관리 코드 다 드래그 하시고요. 컨트롤 누르시고, 구매가랑 주행 거리도 범위 지정해주세요. 이렇게 다 범위 지정하시고, 삽입 누르셔서, 저희 차트 누르겠습니다. 세로 막대형 이렇게 구하셨으면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으로 가보세요. 네, 이 상태에서 저희가 행렬 전환을 누르시고요. 행렬 전환 누르시고 저희는 M59 있어요. 근데 R37이 없죠. 얘 클릭하시고 제거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 뭐가 없냐면 Z3이 있고 Z3225J가 없네요. 얘 클릭하시고 제거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범위가 맞죠. 그리고 다시 한번 행렬 전환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컨트롤 눌러서 범위 지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범위 지정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낸 상태에서 차트 종류 눌러보세요. 차트 종류 클릭, 새 시트 눌러주시고요. 제 4작업이라고 입력해주세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네, 제 4작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네, 여기 제 4작업을 맨 뒤로 끌어다가 가져다 놔주세요. 제4작업 맨 뒤로 놔주시고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제3작업의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레이아웃 3, 스타일 5로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 클릭하시고 이제 디자인 눌러보시면 2010은 여기 레이아웃이 바로 나오는데 여기 2016 같은 경우는 여기 빠른 레이아웃이 나와요. 조금 화면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빠른 레이아웃 3번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가장 크게 다른 점이 그 스타일이 5라고 했는데 요 스타일이 좀 달라요. 완전히. 그쵸?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스타일 5를 누르면 저희 모범 답안에 나와 있는 그 색깔과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2016 버전이라서 그렇거든요. 네, 그거 감안하고 봐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차트에 굴림 11, 채우기 효과, 질감, 분홍, 박엽지, 그림은 채우기 흰색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차트 영역을 클릭하시고요. 이제 홈으로 가셔서 글꼴은 굴림 11로 해주시고요. 굴림 11. 네, 글자색은 검정색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서식으로 가주세요.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질감 가셔서 분홍, 박엽지 눌러주세요. 아마 2010 버전은 여기 누르시면 그림 영역은 안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근데 2016은 그림 영역도 분홍 박엽지로 바뀌어 있죠. 그러면 여기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하얀색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차트 제목은 글꼴, 굴림, 굵게 20, 채우기 흰색, 테두리로 하래요. 그러면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요. 홈 들어가서
여기는 굴림으로 해주고요. 20. 글씨 크기는 20. 그 다음에 굵게 해야 되니까 가가 적혀있는 첫 번째 거 클릭해 주시고요. 채우기는 하얀색으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서식으로 가셔서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으로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차트 제목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및 가솔린 차량 운행 현황. 네,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이제 문제를 보면 구매가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에 보조축으로 지정하라. 그리고 M597K의 주행거리 계열값을 표시하고 출력 형태처럼 여기가 단위가 15,000, 18,000 이렇게 3,000 단위로 하라 라고 나와 있고요.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도 여기가 0으로 되어 있네요. 요거 확인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게 이렇게 하셨으면요. 구매가 계열이니까 요거를 클릭하시고요. 한번 클릭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가 이제 2010 버전에서는 여기 누르시면은 꺾은 선형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바로 여기 차트 종류를 이렇게 역삼각형 눌러서 찾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보조축도 한 번에 여기서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가 클릭하셔서 여기는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눌러주시고요. 보조축으로 눌러주세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네. 2010 버전은 꺾은 선형으로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보조축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2016 버전은 이렇게 누르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오죠. 그래서 2010 버전과 2016 버전이 또 크게 다른 점이 오른쪽에 이렇게 뜬다는 것도 크게 다른 점입니다. 여기 하셨으면 이제 M597K의 주행거리 계열값 여기 클릭하시고요. 막대 그래프 클릭하시고 한 번 더 클릭해서 얘만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71833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파선으로 바꿔야 되죠. 어디를요? 여기 그림 영역 안에 있는 눈금선을 클릭하시고요. 서식으로 가셔서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를 가시고요. 파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클릭.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범례를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범례명을 바꿔야 되죠. 범례명은 데이터 선택 누르시고요. 구매가 클릭하시고 편집 한번 누르신 다음에 는은 빼시고 그냥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구매가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확인. 주행거리 클릭하시고요. 편집 눌러서 오른쪽에 있는 주행거리 가로 열고 킬로미터 가로 닫고 이렇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범례명까지 했고요.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입력하시고요. 축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사각형 넣기 전에 축부터 볼게요. 여기 숫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2010 버전은 이렇게 뜰 거예요. 화면이 뜨는데 2016 버전은 오른쪽에 나와 있죠. 오른쪽에서 여기 축서식에서 저희는 이제 축서식이 나오면 단위가 2000이 아니라 3000으로 바꿔줄게요. 3000. 네, 3000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18,000, 15,000, 12,000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가 쉼표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얘를 더블 클릭하시고 표시 형식으로 오셔서 표시 형식에서 요거를 범주를 숫자로 한번 바꿔보세요. 혹시 만약에 쉼표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그럼 이렇게 숫자를 누르시면 쉼표가 나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저희가 네, 문제에서 요구한 것들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삽입으로 가셔서 삽입에서 차트 영역 선택하고요. 삽입에서 도형에서 사각형 설명선 넣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드래그 해주시고요. 요 노란색 요 꼭지점을 끌어다가 왼쪽으로 갖고 오시고요. 채우기는 하얀색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채우기 하얀색.
홈으로 가셔서 글자색 검정, 가운데 정렬 눌러주세요. 이렇게 누르신 상태에서 최대 주행거리라고 입력을 하시면요. 이렇게 하면 2016 버전에서 다 하신 겁니다. 2016 버전에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은 거의 똑같고 그냥 이렇게 위로 화면에 뜨냐 아니면 오른쪽으로 나오냐 뭐 그 차이 그 정도지 그렇게 크게 달라진 점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19년 12월 14일에 시행된 ITQ 엑셀 A형을 다 풀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